김 PD, 그러니까 이 분당은 거의 다 뭐 한 준공한 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컨디션도 거의 다 비슷해. 이렇게 뭐 단층으로 돼 있다든지 지하층도 굉장히 좀 어둡고 좀 부족하지, 시설 자체가. 야외 계단으로 통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건데, 네, 요즘에 그 분당 재건축이 다시 또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. 예, 오늘은 여기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에 나왔습니다. 예, 제 뒤에 그 한솔마을 그 아파트 상가가 현재 경매로 진행 중인데, 해당 상가는 지하층 6호고요. 건물 면적이 6.52평입니다. 그런데 좀 재미난 게 대지권이 이 건물 면적보다 더 큽니다. 이 대지권은 무려 7.07평.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재건축이 되면서 저 상가도 다시 재탄생이 된다면 뭔가 그 지하에 있었던 그 구자가 지상으로 올라올 수도 있지 않을까? 뭐 그런 기대감에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. 네, 감정가는 2억 5천에서 현재 1회 유찰된 최저가는 1억 7,500만 원입니다. 권리관계는 특별한 건 없고요.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, 보증금 220만 원에 월 35만 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. 예, 이따가 내려가서 실제 임차인이 영업 중이면 간단하게 인터뷰도 시도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이 아파트 상가를 검토할 때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그 단지 내에 있는 세대 수겠죠. 직접적으로 그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인구 밀도가 중요한 건데, 세대 수가 같다고 해도 그런 모든 아파트 상가가 다 동일한 어떤 뭐 조건은 아닙니다. 아파트 상가도 입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. 우리가 나온 이 목적물 말고 우리 학원이 있는 그 미금역을 제가 예로 든다면은, 제가 살고 있는 그 저희 집에서 늘 제가 그 출퇴근을 하면서 도보권으로 걸어가면서 지나가는 그 3단지 아파트 상가가 있습니다. 미금역에 있는 그냥 단지 내 똑같은 상가인데요. 그 아파트 상가는 입지가 너무나 좋아요. 다시 말해서 유동성이 받쳐줍니다. 그 단지 내 주민들은 물론이고 이웃 단지들,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있어서 그 학생들도 그 등하교 시간에 그 아파트 상가를 지나가거든요. 그래서 그 아파트 상가 내에 있는 모든 업종들이 굉장히 매출이 뭐 괜찮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당장 어떤 무인 편의점도 늘 안에 이용자가 있고요. 그렇게 아파트 상가도 이왕이면 세대수뿐만 아니라 그 위치, 구체적인 입지가 중요하다. 또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자면, 이 미금역 그 청솔마을에 동아파트라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아파트는 이 세대수가 300세대도 안 됩니다. 그래서 옛날에 90년도에 그 단지 내에 있는 아파트 상가가 전체가 다 공실이었는데요. 2000년도에 그 어떤 약국이 입점하면서 지금까지 20년 이상 약국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그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2000년도에 그 동아파트 바로 인근에 분당 서울대병원이 준공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전국의 많은 분들이 그 서울대병원을 이용하고 퇴실을 하면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동선을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한 그 매출이 현재까지 20년 이상 굳어진 거죠. 그렇게 없었던 동선이 생기면서 유동성이 붙을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뭐 개발 호재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. 아파트 상가에 대한 비교를 좀 설명드렸고요. 이제는 그 지하층으로 내려가서 오래된 소위 이제 석상 같은 그런 빌라니까 가장 중요한 어떤 노후 상태나 임차인에 대한 탐문을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. 김 PD, 그러니까 이 분당은 거의 다 뭐 한 준공한 지 3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아파트 상가 컨디션도 거의 다 비슷해. 이렇게 뭐 단층으로 돼 있다든지 지하층도 굉장히 좀 어둡고 좀 부족하지, 시설 자체가. 야외 계단으로 통해서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건데, 그러니까 타일 같은 거 깨진 건 당연한 거고, 뭐 곰팡이나 벽체에 대한 그런 뭐 균열 같은 것도 다 그 감수할 사항입니다. 다만 우리 그 목적물에 직접적으로 어떤 뭐 누수나 뭐 하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보러 왔거든요. 지금 내려오면 배치도상 바로 제 이제 우측에 있는 이 해당 구조가 6호입니다. 그래도 지하층 배치도에서 이 앞마당을 끼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전체 6개의 호실 중에서는 가장 뭐 좋은 컨디션이다,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지금 여기 그 명함을 보니까
지금 그 정보지에 있는 임차인 조남이랑 일치합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이런 자재들로 보면은 어떤 창고로서 이용하는 흔적이 보이고 인테리어 같은 거 하시는 것 같은데요. 종합공사라는 그 상호명을 보면,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 6호 전용 면적 6.5평을 사용하면서 이 앞마당 한 두세 평 정도를 같이 활용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 보너스 면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게 뭐 창고로서 임대를 놓기에는 괜찮은 위치입니다. 그냥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노후가 돼서 굉장히 좀 어둡고 부족한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 입지만 괜찮고 사용하는 데만 뭐 지장이 없으면 임대차는 얼마든지 또 맞출 수 있다는 또 그런 장점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죠. 많은 분들이 처음에 딱 그냥 그 첫 인상이 뭔가 비호감적이면은 거기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는데,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 실효성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김 PD, 명함이 있는 거 보면은 이게 뭐 창고 같은 걸로 사용하면서 굳이 명함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, 내 생각에는 이제 경매가 진행되니까 어떤 그 낙찰자나 임장원 분들이랑 좀 소통을 하기 위해서 좀 이거 붙여놓은 것 같지 않아? 역으로 예를 들어서 문의가 너무 많이 오면은 일반적으로 이거 떼지 않겠어? 네.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내 생각에는 재계약에 대한 약간 그런 좀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. 임차인이 그 배당 신청을 안 했고 대항력이 없는데 그럼 보증금 법원으로부터 받나 못 받나? 못 받지 않을까요? 못 받잖아. 대항력도 없어서 낙찰자가 인수하지도 않고. 네.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된 이래로 지금까지 약 1년 동안 이 월세 35만 원을 미납했을 거야. 그러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오히려 월세도 미납하고 있을 확률도 높으니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키면서 이 공간을 계속 활용하는 거지.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낙찰자와 재계약 가능성도 좀 상당히 있다. 실제로 전화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안에 다른 호실은 임대차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업종인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천장 보면 이제 누수 같은 흔적도 있고 곰팡이도 있으니까 장마철에 좀 눈여겨볼 부분이긴 합니다. 왜냐면 또 하필 지금 우리 이 위치가 지하층이라 지상에서 물이 좀 고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 부분들을 여기 주변의 입주민들이나 지상에 있는 어떤 점포 주인들한테 이어서 이따 탐문을 좀 해볼 부분이긴 합니다. 그리고 나머지 칸은 나만의 개인 연습실이라고 해서 이제 음악 학원인 것 같은데, 여기는 이제 폐문이고요. 여기는 우리 공간이고, 그리고 여기는 안에 누구 있는데? 잠깐 제가 여쭤보고 있습니다. 실례하겠습니다. 지금 김 PD, 여기 촬영해 보면 양쪽에 문이 있잖아. 여기 누가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 그 면적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목적물이랑 같은 사이즈고, 그 한 개의 구자를, 한 개의 호실을 반씩 나눠서 각각 이제 좀 그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다. 그러니까 이제 6.5평을 반씩 나눠서 임차인 2명이 존재하는 거고, 그 절반에 대해서 월세를 20만 원씩 받고 있대. 그러니까 이 온전한 한 칸은 40만 원이잖아. 그러니까 우리 목적물도 그 월세는 어느 정도 그냥 그 시세랑 비슷한 수준이다. 일단 이렇게 평균치를 좀 찾아볼 수 있고,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평당 한 5만 원 꼴 정도 되는 거지. 그리고 지금 여기 다 개인 연습실이래.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 기온 차이에서 습기가 엄청 나고 지하다 보니까 습기가 존재한다는 거는 당연히 이 천장처럼 곰팡이 같은 게 엄청 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. 그래서 지하층에 대한 그냥 그 관리 상태가 상당히 좀 그 환기도 안 돼서 예민할 것 같긴 해. 다시 한번 같이 나가보겠습니다. 그 여기 그 임차인 분께 명함으로 전화를 해봤는데 재계약에 대한 의사는 있다고 합니다. 근데 다만 임대료에 대한 그 조정이 좀 있어야 된다고, 월세를 35만 원이 아닌 뭐 30만 원이라든지 좀 할인을 해달라고 하는데,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렴한 월세로 계약하는 게 좋겠죠. 그 부분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뭐 재건축에 대한 이 단지 내의 분위기, 그리고 이 전체적인 건물에 대한 컨디션이나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제가 저 편의점에서 한번 탐문을 해보고 나오겠습니다. 김 PD,
바나나 우유? 네. 바나나 우유. 바나나 우유가 일반이 있고 라이트가 있다? 둘 중에 골라. 저 저당으로 가겠습니다. 라이트? 오케이. 그 보통 요즘에 그 0칼로리가 유행이잖아. 네. 뭐 라이트 같은 거. 근데 맥주는 크게 뭐 의미 있나 싶어. 맥주를 안 먹어야 되는데 맥주를 먹으면서도 저칼로리를 엄청 뭐 중요시한다 사람들이. 맥주는 그냥 본연의 그 일반이 가장 맥주 맛이 좋지 않나? 약간 좀 맥주 애호가로서 한번 그 생각을 해봅니다. 그냥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의외로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정보들도 얻었습니다. 일단 재건축은 거의 뭐 먼 미래의 얘기다. 작년에 이제 그 선도지구 도전을 해봤는데 거기서 탈락했고, 그래도 이번 정권에서 이 재건축을 좀 더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. 뭐 그런 이야기는 계속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.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. 왜냐면 여기가 세대수가 부족해서 저기 뒤에 아파트, 저 LG 아파트랑 같이 연합을 해서 이 재건축 인허가나 동의를 진행하고 있는데, 저 LG 아파트에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협조적이지는 않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다 상대적인 거니까 다른 단지에서 또 밀려난다면은 언젠간 재건축을 하긴 하겠지만 당장 그 기대가 뭐 크진 않다. 제가 살고 있는 그 미금역의 저희 단지도 마찬가지로 선도지구 탈락하고 거의 좀 잠잠하긴 합니다. 조합을 만들어서 어떻게 추진을 해보겠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도 뭐 한 10년은 내다보고 있거든요. 따라서 우리가 이 상가를 투자할 때 이 지하에 있지만 나중에 미래에 대지권도 넓은데 뭐 재건축으로서 새롭게 탄생한다, 이런 뭐 기대를 가지고 이 경매 물건을 낙찰받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일 수도 있다,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지하층이 누수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막 폭우가 쏟아질 때 이럴 때는 안에 어떤 뭐 창고라면은 적재 자재 같은 것들도 누수에 대한 훼손 같은 것들도 우리가 뭐 간과할 수는 없는 거겠죠. 지하층이고 건물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노후됐으니까 그런 누수에 대한 고질병은 안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. 김 PD, 저번에 내가 이렇게 비슷하게 이제 그 어떤 빵집인가? 빵집에 들어가서 이 건물에 대한 뭐 어떤 뭐 특이사항들을 가장 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빵을 한 뭐 10,000원어치인가 구매하면서 계산대 올려놓으면서 이제 궁금했던 걸 물어봤다? 근데 그 계산해 주시는 분이 사장님이 아니고 알바생이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야. 그래서 빵만 한 10,000원어치 계산해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배 터지게 먹은 적이 있었어. 그러니까 이제 물어볼 때는 먼저 이제 알바생인지 사장님인지 그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판문을 해야 되겠지. 반응이 없어. 아무튼 뭐 무턱대고 지출만 하진 마시길 바랍니다. 지금 현재 이 최저가가 1억 7,500만 원이잖아요. 근데 월세가 35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가오는 매각기일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. 따라서 이 물건이 뭐 한 1억 정도까지는 좀 떨어져야, 그래야 우리가 이걸 투자로서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이 그때 갖춰지지 않았나,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 1억 원이면 감정가랑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? 감정가는 2억 5천인데 왜 이렇게 고평가가 됐는지, 그 감정평가서를 나도 아까 봤는데 금액이 너무 높길래 여기 바로 인근에 가장 최근에 거래된 아파트 단지 비슷한 컨디션,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에다가 지하 상가를 찾아서 가장 최근 시점으로 이 거래 비교 사례를 적용을 했는데, 똑같은 컨디션이긴 해도 입지가 또 틀려.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파트도 입지라는 게 중요한데 유동성, 감정평가 대상 그 사례는 입지가 굉장히 좋다. 아파트 단지가 4개가 붙어 있으면은 다 마주보고 있는 그 중앙에 코너 자리에 있으니까 또 다른 단지에서 자연스럽게 이용도 할 것 같은 그런 위치야. 그러니까 이제 그 비교 사례가 조금 오차가 있는 거지.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금액이 떨어져야 되는 게 맞고, 오늘 이 상가는 내가 그 미래 재건축을 뭐 염두에서 투자한다 그럴지라도 제 생각에는 당장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여력인 수익률이 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따라서 이번 회차는 저라면 들어가지 않고
다음 회차에 그때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하면서 조금 더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입찰을 도전할 것 같습니다. 예,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지상층도 여기 지금 벤치에서 한 10분 정도 있는데 유동성이 없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지상층도 이용자가 다른 아파트 상가 대비 많지는 않습니다. 예, 그런데 하물며 지하층이기 때문에 더 떨어진다는 거죠. 어떤 미래의 가치를 염두해서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왕이면 임대 수익률을 고려해서 적절한 입찰가를 선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번 정권에서 굉장히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이 일기 신도시에 대한 재건축, 그래서 그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 분당에 있는 정자동 한솔마을 아파트 상가의 임장을 나왔는데요. 막상 또 나와 보니까 이 지금 손품으로 파는 데는 알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을 또 채울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무더위에 집에서 그냥 손품으로 검색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발품을 파시면서 다양한 그런 정보들 습득해서 좋은 물건 또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들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